안녕하세요. 박용성이 생각을 읽다 유튜버 박용성입니다.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읽은 천여 권의 책을 읽은 내공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200% 변화시켜 드릴 인생책 6권을 소개해 드렸는데요. 좀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 그리고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. 여러분이 독서 스킬을 극적으로 향상시켜 드릴 독서법이라는 주제로 다뤄볼까 하는데, 한번 좀 제가 갖고 있는 독서 스킬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항목별로 조목조목 추려서 전달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영상을 제작하려 합니다.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. 일단은 책을 읽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고려돼야 되는 부분이 독서의 목적을 분명히 해두는 것입니다. 독서의 목적이 그 입시나 자격증 공부 같은 그런 공부를 위한 독서가 목적이 될 수도 있고요. 아니면은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려는 게 목적이 될 수도 있고요. 아니면은 음, 본인이 갖고 있는 좀 관심사에 대한 좀 전반적이고 좀 심층적인 지식 증대를 위한 것이 독서의 목적이 될 수 있고요. 어쨌든 독서의 좀 목적을 좀 분명히 해 두시는 게 독서를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 본인이 읽을 책을 선정을 하는 것인데요. 본인에게 맞는 책을 선정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뭐 유튜버나 인터넷 블로거들이 권하는 책 중에서 한 권을 선별해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. 아니면은 교보문고나 알라딘 같은 온라인 서점에서 들어가서 서평 등을 보시고 참고해서 구매하는 방법도 있고요. 아니면 시간만 좀 되신다면은 좀 근처에 있는 대형 서점에 가서 책을 선별해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. 근데 하나 주의할 점은 책을 고를 때 그 책이 그 판매 부수나 그 광고 등에 매몰돼서 좀 책을 성급히 고르는 운은 범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. 그러니 좀 본인에게 맞는 본인이 성향과 능력과 여건에 맞는 좀 본인에게 맞는 책을 골라서 읽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. 그 다음에는 책을 읽는 시간인데요. 저는 하루에 1시간씩 2번을 읽습니다. 근데 저도 좀 책을 좀 더 읽고 싶은 욕심이 좀 많이 있지만 저도 생업이 있는지라 좀 아쉽지만 독서 시간은 이 정도로 정해두고 있고요. 저는 같은 경우에는 저도 독서 초보 시절에는 하루에 한 두 장 읽기도 버거웠던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어떻게 노력을 한 끝에 지금에 이르게 됐고요. 지금 제가 제 집중을 최대치로 하면서 읽을 수 있는 시간은 1시간입니다.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메타인지에 맞게 독서 시간을 설정하셔서 좀 점차적으로 좀 늘려 나가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. 그리고 독서 횟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독서 횟수는 기본적으로 2번을 세팅값으로 해놓습니다. 근데 책을 읽다 보면 느끼시겠지만, 아, 이런 것도 책으로 진짜 나와도 될까 한 정도로, 싶을 정도로 좀 수준 미달인 책들도 좀 적지 않습니다. 그런 책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읽다가 그냥 스킵해 버립니다. 그냥 읽지 않고요. 그냥, 아, 이 책 그냥 읽었구나 하면 그냥 한 번 읽습니다. 그리고, 아, 이 책 괜찮은데 하면 2번 읽고요. 그리고, 아, 이 책 상당히 꽤 괜찮구나 하면 3번 읽게 되고요. 그리고 그 이상 읽게 되면은 인생책에 준하는 수준이 되는 거겠죠. 제가 여러분께 저번에 권해드린 인생책들도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별해낸 책들이고요. 그리고 음, 그리고 요거 지금 말씀드릴 거는 제가 독서를 하면서 체득한 저만이 노하우인데, 저는 책을 읽기에 앞서서 종이와 펜을 옆에다 둡니다. 그리고 책을 읽다가 좀 난해한다면 난해한 좀 단어들이 나오면은, 예를 들면 좀 독서 초보분들이 좀 대하기에 좀 버거운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? 뭐 예를 들면 뭐 선엄적, 뭐 목가적, 통사적, 정합적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은 노트를 적어 놓습니다. 적어 놓고 책을 다 읽고 한 나중에 좀 시간이 날 때 시간을 한 10분 정도 내서 그 인터넷 사전을 검색해서, 아, 이 단어는 진짜 이러한 뜻이구나
하는 정도로 익혀두는 정도로 학습을 합니다. 그래도 이러한 행위 자체도 독서라는 행위에 대한 질 자체를 높일 수 있는 스킬 중에 하나이니만큼 여러분도 꼭 활용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저는 책을 다 읽게 되면은 머릿속으로 그 책에 대해서 좀 사유를 하는데요. 이 책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무엇이며, 이거는 나에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주게 할 것이며, 이 책을 앞으로 어떻게 다뤄야 한다는 거에 대한 사료를 좀 폭넓게 합니다. 근데 이 방법 말고도 방법은 많다고 생각합니다. 뭐 노트에다가 독후감 형식으로 글을 적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. 뭐 아니면은 뭐 온라인에서 같은 책을 읽어본 이들끼리 독서 토론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.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드린 부분들을 좀 병합해서 활용해 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저는 좀 난해한 책들도 좀 즐겨서 읽는 편인데요. 좀 난해한 책을 읽는다는 것이 좀 편안함만을 추구하려는 인간이 본성에 역행하는 행위임에도 그래도 도전을 하는 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. 일단 난해한 책을 읽으면은 일단은 좀 이 책을 이렇게 어려운 책을 내가 정복했구나 하는 좀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는 것이 장점이고요. 그리고 뭐 음, 그리고 음, 음, 하여튼 장점이 좀 많습니다. 그런 부분도 장점이고,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좀 생각이 좀 폭이 넓어지는 것도 뭐 물론 뭐 빼놓을 수 있는 장점이 없는 장점이고요. 그리고 저는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이, 이렇게 난해한 책을 읽다 보면은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일간지나 주간지 같은 신문을 읽어보면은 진짜 이거 뭐 굳이 특별한 노력을 들이지 않더라도 그냥 만화책 읽듯이 그냥 술술 읽힙니다. 그러니 여러분도 좀 독서에 대한 내공이 어느 정도 되시면은 좀 난해한 책들도 좀 곧잘 좀 읽어보는 것도, 이것도 뭐 상당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인생을 극적으로 향상시켜 드릴 독서법에 대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. 말씀을 드리는 김에 제 독서 인생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저는 어렸을 때는 참 많은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. 초등학교 때까지겠죠. 이 초등학교 때 읽은 책이 음, 그 당시에 그 수준으로서 읽어야 할 만한 책들은 웬만한 건 다 읽어본 것 같습니다. 그러다가 좀 개인적으로 좀 사정이 생겨가지고 중학교 이후에는 책에 손을 놓고 있다가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20대 중반부터 책을 좀 다시 손을 대게 됐는데요. 좀 그때부터 책을 손에 된 게 좀 책을 읽어야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신념을 갖고 그런 것이 아닌, 좀 책은 뭐 인간에게 유익하다는 막연한 통념을 가지고 책을 다시 접했는데요. 처음에는 일단 서점에 가서 눈에 보이는 대로 책을 집어와서 읽었습니다. 일단은 소설을 좀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좀 소설을 읽으면서 좀 회의감이 드는 게, 좀 소설이라는 장르가 주는 장점이 좀 상상력을 증대시키고 호기심을 유발시켜준다는 좀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, 그래도 음, 좀 책을 읽음으로써 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메시지를 좀 얻고자 하는 제 성향과는 맞지 않아서 좀 나중에는 좀 자기 개발과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인문학 쪽으로 좀 선회를 하게 되었고요. 제가 만약에 독서 인생을 20대 중반 그때로 다 되돌린다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. 일단 소설은 그 모든 세대를 통틀어 철저히 검증받은 고전 위주로만 읽을 것 같습니다. 뭐 예를 들면 뭐 무기여 잘 있거라, 파우스트, 잃어버진 시간을 찾아서, 죄와 벌,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, 뭐 데미안, 뭐 이런 책들만을 우선적으로 읽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바로 제 관심사인 인문학과 자기계발로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거는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지만을 반영한 독서 스타일이니만큼 여러분께서는 그냥 저 사람이 독서 스타일이 저렇구나라는 정도로 참고해 주시는 정도로만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
여러분이 인생을 극적으로 향상시켜드릴 독서법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. 저는 저만이 독서 스킬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, 그리고 여러 공인된 매체에서 권하는 독서 스타일이 있는 만큼 있고, 여러분이 이 일을 본인이 독서 스타일과 조화를 잘 시키면은 여러분도 여러분만이 독서 스타일을 창출해내고 확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, 일단은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이번 영상도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앞으로 생각을 매개로 양질의 영상을 제작해 올릴 예정이니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부탁드리고요. 네, 앞으로 여러분이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유튜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